자산관리 전문가 이영주 선생님의 강연입니다. 아킬레스건, 기미, 검버섯, 녹내장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시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면 병원을 또 가셔야 되잖아요. 병원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결국 노후에 돈 관리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돈 가지고 계실 때 목돈 형태로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연금으로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목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돈 부자, 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금 부자인데 제가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목돈 부자가 좋다? 전 목돈 부자. 목돈이 좀 그래도 있으시네. 네. 나는 연금 부자가 좋다? 오. 막상막합니다. 막상. 월급처럼 따박따박 네. 받아야죠. 아니 목돈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한 난 좀 번이라도 돈이 있었으면 들었어요. 좋겠어요. 네. 앞에. 네, 오늘 제 강의 들으시면 아마 지금 현재 목돈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연금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목돈과 연금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일단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차이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이제 퇴직하시면서 퇴직금을 타셨습니다. 예. 퇴직금은 목돈이죠. 예. 자, 이 목돈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기저기서 야, 좋은 거 있다. 맞아. 해봐라. 전화 오고. 뭐. 투자 좀 해봐라. 이런 유혹이 들어오고요. 여기서 또 사기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돈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지켜내셔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금은 여러분들이 지켜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드려요. 마음 편하게 평생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KBS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에서 그 한 99세 되시는 할머니,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한 달에 연금을 1,000만 원씩 받고 계세요. 1,000만 원? 네. 그랬더니 그 병원에 손주들이 매주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할머니, 200살까지 사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용돈 받고. 연금은 여러분을 지켜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차이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돈은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연금 날리면 한 달만 참으면 된다. 그렇지, 그렇지. 네. 예.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 달에 200만 원 연금 받으시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자, 이분이 노후에 사기를 당할 수 있는데 이번 달에 사기 당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얼마예요? 2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200만 원. 네. 200만 원. 이번 달에 연금 이게 받으신 게 200이기 때문에 사기 200만 원 다 예, 예, 나옵니다. 대신에 다음 달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 거야. 걱정이 안 돼요. 사기 당해도 돼요. 예, 예, 예. 자, 그런데 목돈 가지고 계신 분 어떻게 되죠? 한 번 사기 당하면 다 날리죠. 끝나는 거지, 끝나는 그럼 거지. 어떻게 돼요? 평생 힘들어요. 예, 예. 네, 이래서 목돈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연금 가지고 계시면 한 달만 고생하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사기꾼도 다 알아서 연금 부자에게는 안 덤벼요. 네. 네. 자, 세 번째 특징 말씀드릴게요.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목돈은 빼쓰는 것, 연금은 타쓰는 것. 자, 야. 이게 뭘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어르신을 만나가지고 잠실에 계신 어르신이었는데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카페 가서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커피를 안 시키시는 거예요. 예, 예. 커피 한 잔 드시려고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다 그러면서 나가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원에 앉아가지고 상담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좀 자산이 좀 없으신 분이신가 보다라고 얘기했더니 50억대 자산가였어요. 정말로요? 네. 아니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이렇게 커피 한 잔 값을 아끼실까? 예, 예. 뭐 아끼는 건 좋은데 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분들은 목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빼쓰셔야 되는 겁니다. 커피를 먹던 여행을 가든 병원을 가든 빼쓰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빼다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빼다. 마이너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빼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예. 그러니까 목돈 가지시는 분들은 계속 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생을 사시게 되는. 그래서 불안하신 겁니다. 금액이 줄어드니까. 반면에 연금은 타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용돈 탔다. 월급 탔다. 개 탔다. 예. 타다는 느낌 어떻죠? 그냥 기분이 기분 좋아. 좋죠, 무조건. 플러스. 예. 그래서 연금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플러스 인생을 사시게 됩니다. 플러스. 목돈은 마이너스, 연금은 플러스. 와. 노래를 하나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말 묘하게 설득력이 있네요, 진짜. 그렇죠. 네.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후에 목돈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지만 연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노후에 도움이 된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그러면 이 연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면 될까? 연금 부자 되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꾸준하게 계속 받기 전까지 납부하시라는 겁니다. 예.
국민연금은 60세까지가 의무 납입입니다. 그래서 60세가 되면 더 이상 안 내도 되니까 이제 안 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민연금은 이미 계속 가입자도가 있어서 연금 받기 전까지 계속 납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납입하셔가지고 그럼 하는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꼭 더 하셔가지고 연금액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납입 액수는 본인이 정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이미 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금 저축이라는 세액공제 받는 연금 저축 상품이 있거든요. 예. 이것도 많은 분들이 55세가 되면 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55세까지만 내고 안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70세, 80세까지도 내면서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으세요. 특히 임대소득 있으신 분들, 소득 있으면서 세금을 환급받으면 좋잖아요. 이런 분들은 꼭 55세라고 해서 납입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내시면서 환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내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오래 내는 거는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연금에서 굉장히 좋은 거는 지속적으로 내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연금 받아서 제일 행복하신 분들, 연금을 많이 받으신 분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 연금이 몇 년간 납입했는지 아세요 혹시? 평균적으로? 예, 아니 최장 납입하는 기간이 공무원이 36년간 납입. 36년. 이렇게 오래 납입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연금 받으시는 거거든요. 공무원 연금 받는 분 이렇게 받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는 것도 같이 따라하시면 꾸준하게 내신다면 연금을 올리시는데 굉장히 도움되실 겁니다. 연금으로 부자 되는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제 혜택을 잘 챙기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는 공적 연금도 있고 사적 연금도 있죠. 사실 연금의 제도나 수익률로 보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얘는 무조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개인 스스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적 연금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세제 혜택을 지원했어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 상품은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해드리거든요. 예.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납입액의 최대 16.5%, 148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연말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내년 2월 달에 두둑하게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연금보험이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예.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요즘 걱정하시는 건강보험료도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 노후에 연금 받으시는데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세제 혜택은 한도는 오래 쓰셔야 됩니다. 네. 내년이 지나면 한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올해 일찍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연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수령할 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연금 수령하는 전략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계단식으로 수령하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냥 평생 동일한 금액을 수령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은퇴 시기를 연구해 보면 돈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도 있고 적게 필요한 시기도 있죠. 활동력이 있는 좀 젊은 시기에는 좀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좀 약간 줄어드는 이렇게 수령 전략을 짜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형 이걸 밑에 까시고요. 그다음에 차근차근 올리셔가지고 5년, 10년 이렇게 확정 기간 연금형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잘 수령하는 전략 짜실 겁니다. 두 번째,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 수령을 조절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연금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연금도 있고 낮은 연금도 있어요. 수익률 낮은 연금, 둬봐야 별로 안 늘어나는 연금은 빨리 인출하시는 거고요. 네. 수익률이 높은 연금은 늦게 인출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금을 빨리 받으실 이유가 없죠. 물론 연금이 없다면 빨리 받으셔야 되겠지만 다른 자산이 있다면 그걸 먼저 빼쓰시고 그리고 국민연금 늦추시는 게 좋고요. 일반 연금 중에서도 수익률이 높은 연금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금들은 늦게 인출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이렇게 여러분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신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세 번째 전략은 수령한 연금을 재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실제로 그 연금이 좀 많이 있으신데 연금을 받으셔가지고 다 쓰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요즘은 연금 받으셔가지고 다 쓰고 남은 금액을 다시 재투자하시더라고요. 요걸 펀드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80세 이후에 간병비로 쓰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내가 안 쓴다 그러면 나중에 뭐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는 연금을 받으시면서 뭐 다 써야 된다 이런 생각 마시고 내가 평균 수명 이제 100세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재투자하셔가지고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이 근데 행복한 그게 노후를 또 위한 연금이 좀 남아야 재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예. 네, 그래서 큰 금액을 만들어 놔라 이런 말씀이 그렇죠. 되는군요. 뭐 사실 뭐 연금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목돈을 연금으로 바꾸신다면 훨씬 더 연금 수령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주택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주택 예. 연금 받으시게 되면 연금 생활도 여유 있게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는 소홀하게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소중해지는 게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가 오늘 우리 선생님 다 얘기하셨지만 건강. 나이가 젊을 때는 우리가 소홀하죠. 근데 나이가 예. 들면 소중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가족. 가족. 그렇죠. 가족 소중하죠. 세 번째가 연금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는 이 중요성을 잘 모르시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되기 때문에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연금에 대한 준비를 잘 하십니다. 예. 여러분 혹시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식. 지식은 과거에 경험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똑똑하다고 표현하지만 예. 지혜가 있는 사람은 현명하다고 표현합니다. 아. 똑똑한 사람은 지식이 있으니까 부자가 될 수 있지만 행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건강, 가족, 그리고 연금 세 가지를 잘 준비하셔서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영주 선생님 워낙 지혜로우셔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 나면 뭔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완전 이제 연금 빨리 또 계좌를 가입해야겠다 하나 뭐 이런 더 해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저도 네.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세금 많이 내고 또 건강보험료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지 걱정되신다고요. 네, 그런 걱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사실 그런데 국민연금도 연금 받으실 때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연금소득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세금이 나오지는 않고요. 또 최근에 건강보험료 걱정이 늘어나시면서 또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는 또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러신 분들은 소탐대실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연금 많이 받으셔가지고 세금 많이 내세요.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금 전략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연금 수령 전략도 나는 지금 소소한 수입이 있으니까 초기에 조금 덜 받고 나중에 많이 받겠다 이런 전략도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상품도 이거 조절을 가능한. 네, 한 상품 내에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연금이 여러 가지 있으신 분들은 그걸 포트폴리오를 짜서 전략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난 그래도 목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 네. 난 둘 다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목돈 반, 연금 반 이런 것도 괜찮아요. 다 있었으면 좋겠어. 오늘 지혜로운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산관리 전문가 이영주 선생님의 강연이었습니다.